전생에 서로를 놓지 못했던 두 영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흩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했지만 결국 마음속 깊은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신도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한 익숙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인데 괜히 마음이 편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하게 되는 그 감정 말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런 느낌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나고 그 만남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씨앗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지어놓았던 마음의 흔적이 씨앗처럼 남아 현생에서 꽃을 피우는 거죠.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이었다면 그 씨앗은 더 짙고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처음 스쳐 지나간 그 눈빛 하나에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르겠는데 왠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고 말하더군요. 바로 이런 감각이 과거 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자취일 가능성이 높다고 불교에서는 설명합니다. 영혼은 기억을 잊어도 마음은 흔적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생의 사랑이 현생에서 항상 순탄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만나는 이유가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거든요.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 미완의 마음, 남겨진 상처를 이번 생에서 마저 풀기 위해 재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깊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아프고 마음이 편치 않기도 하지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인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 그리고 여러 생을 넘나들며 다시 만나는 깊은 인연입니다. 전생의 연인은 마지막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헤어져도 다시 만나고 멀어져도 다시 엮이고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도 결국 길이 이어지는 그런 관계 말이지요. 한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너무 다른 성격 때문에 자주 다투곤 했는데 스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전생에서 끝맺지 못한 인연을 마저 배우기 위해 다시 만난 겁니다. 서로를 통해 성장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난 것이지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곤 합니다. 전생의 사랑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은 의외로 소소하게 찾아옵니다. 짧은 인사, 스쳐 지나가는 손길, 서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잔잔한 울림. 이런 순간들이 마음 깊은 곳의 기억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정이 느껴지고 설명할 수 없는 믿음 같은 것이 싹트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의 사랑을 찾으려 하지 말라.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억지로 찾으려 하면 흐려지고 흘러가듯 살아가면 자연스레 나타난다는 뜻이지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 이유 없이 마음이 향하는 사람, 헤어졌다가도 다시 이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생에서 다시 만난 전생의 연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따뜻함, 다른 하나는 배움입니다. 따뜻함은 마음이 기억하는 사랑의 기운에서 오고, 배움은 이번 생에서 채워야 할 인연의 과제에서 오지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편안하면서도 깊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 지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전생의 사랑을 다시 만났다는 것은 이번 생에서 함께 성장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 더 넓은 마음을 배우고 더 깊은 연민과 이해를 배우는 것이죠. 결국 사랑은 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니까요.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전생의 인연은 반드시 다시 사랑해야만 하나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친구로, 가족으로, 스승과 제자로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거든요. 한 노스님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전생의 인연은 강에 띄운 등불과 같다. 멀어지는 듯해도 결국 흐름이 다시 이어준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다시 흐르는 강물에서 서로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도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깊은 인연의 징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생의 연인을 만나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괜히 위로받는 느낌이 들고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감정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영혼의 기억은 진실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름답고 행복할 거라는 기대는 오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깊은 인연일수록 서로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감정이 더 진하게 나타나서 갈등도 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영혼은 성장하고 두 사람의 인연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별을 미워하지도 말라. 모든 것은 배움이다. 전생의 사랑이 현생에서 다시 찾아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배움의 기회이자 삶이 주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인연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선물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뿐이지요. 전생의 사랑이든 현생의 사랑이든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의 마음을 맑게 하고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라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전생의 사랑이 다시 찾아왔다면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인연일 겁니다.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도 전생의 따뜻한 인연이 다시 찾아온 존재일지 모릅니다. 혹은 앞으로 당신의 삶에 들어올 새로운 누군가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마음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인연은 열린 마음에 닿아 흐르니까요.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인연이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사랑이든 이번 생에서 새롭게 피어난 인연이든
그 마음이 당신을 한층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만남을 믿어보세요.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향한 우주의 답이니까요. 전생에서 사랑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약속을 남긴 채 생을 마쳤고, 마음의 씨앗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약속은 현생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말이지요. 어떻게 그런 만남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유난히 편안하거나 이유도 없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지요. 불교에서는 이런 느낌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향기라고 설명합니다. 영혼은 기억을 잊어도 마음은 흔적을 잊지 않거든요.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업의 흐름을 따라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라면 그 끌림은 더욱 강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말로 설명하기 힘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처음인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감정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카페에서 스쳐 지나간 순간 낯선 사람의 눈빛을 마주쳤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존재가 계속 마음속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감각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연애 울림일지도 모릅니다. 전생의 연인은 특별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때로는 따뜻함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편안하면서도 복잡하고 깊으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동시에 쌓여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 깊은 인연일수록 배워야 할 마음의 과제가 많기 때문이지요. 한 스님은 전생의 연인이 다시 만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피워내지 못한 사랑이 있거나 풀지 못한 오해가 남아있거나 혹은 함께 성장해야 할 인연의 숙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관계는 뜨겁게 끌리면서도 서로를 시험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전생의 사랑이라고 해서 반드시 연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인연은 친구로, 어떤 인연은 가족으로, 또 어떤 인연은 스승과 제자로 다시 만납니다. 형태가 다를 뿐 마음의 연결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은 형태를 바꾸며 계속 흐른다고 표현합니다. 현생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순간 낯설어야 하는데 오히려 익숙했고 상대의 마음이 설명 없이도 이해됐다고 하죠. 나중에 두 사람은 사찰을 찾아 스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마음으로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생에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지요. 전생의 연인을 만나면 마음에 자연스러운 수용이 생깁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도 이상하게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조금의 배려만으로도 따뜻함을 느끼게 되지요.
이런 마음은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성보다 더 깊은 영역에서 오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인연일수록 갈등도 깊습니다. 서로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관계일수록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상처에도 크게 아프지요. 그 이유는 전생에서 남아있던 감정이 현생에서 다시 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감정은 좋은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으니 마음이 격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다. 서로를 통해 비우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라. 전생의 연인을 다시 만났다는 것은 이번 생에서 서로를 통해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정함일 수도 있고 용서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인연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지요. 이유 없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한 노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인연은 다시 만나면 알아본다.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본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오르고 그 사람과의 시간이 자연스레 따뜻해집니다. 이런 감정은 이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현생에서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며 깨달음을 주고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며 마음을 흔들어주고 또 어떤 인연은 오래 곁에 머물며 사랑이라는 형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라고 스님들은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된다. 이어질 인연은 자연히 이어지고 떠날 인연은 아무리 잡아도 머물지 않는다. 전생의 연인을 다시 만났다면 그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온 것입니다. 억지로 방향을 만들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흐름이 가는 대로 두면 됩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은 우리의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어떤 순간에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주지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더 넓은 사람,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 인연은 꽃이 되고 집착으로 붙잡으면 인연은 가시가 된다. 전생의 사랑이든 현생의 사랑이든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지금의 인연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지금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며 지금의 삶에 충실할 때 인연은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미 곁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지요. 마음을 열어두면 인연은 언제든 당신 앞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주 부드럽게 미소 지을지도 모릅니다. 전생에서 서로를 놓지 못했던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끝내 같은 생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이름으로, 그러나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상한 끌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유 없이 따뜻해지고 오래 알고 지낸 듯 편안함이 밀려오지요.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을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파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영혼이 기억하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생이 바뀌어도 미세한 울림으로 다시 피어난다고 하거든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남은 씨앗은 다시 꽃을 피운다고 하셨지요.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남긴 두 사람이라면 그 씨앗은 더욱 고운 빛을 띠며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시 마주쳤을 때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머리는 모르는데 가슴이 알아보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에서 문이 열렸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얼굴도 처음인데 이상하게 반가웠고 그 사람의 숨결이 곁을 스칠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요. 이런 감정은 전생의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에 종종 찾아온다고 합니다. 전생의 사랑이 현생으로 이어지는 인연은 때로는 큰 기쁨을 주지만 때로는 마음의 숙제를 안고 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은 기쁨과 배움을 함께 가져온다. 사랑했던 만큼 아쉬움도 남았고 미완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따뜻함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은 완성하려고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다시 온다. 사랑을 다시 피우기 위해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풀기 위해 다시 만나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깊은 인연일수록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큰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생의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번 생에서 연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친구로, 어떤 인연은 가족으로, 또 어떤 인연은 스승과 제자로 다시 만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마음의 연결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현생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를 처음 마주친 날, 둘 다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정해졌다고 합니다. 반가움과 두려움, 따뜻함과 슬픔이 동시에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스님을 찾아가 그 감정을 말했더니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서로를 배우려고 온 겁니다. 전생의 연인을 만나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사소한 행동에도 깊은 공감이 일어나지요. 이런 감각은 이성이 아닌 마음의 기억에서 올라오기에 더 진하고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생의 인연은 때때로 우리를 감정적으로 흔듭니다. 이유 없이 서운하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상대에게 너무 깊이 기대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부처님은 이런 관계일수록 더욱 지혜롭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배움의 시작이다. 그 인연을 통해 성장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의 사랑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고 몇 년 동안 큰 성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 과정은 때로는 힘들었지만 결국 마음의 빛이 더 밝아졌다고 하더군요. 전생의 인연은 이렇게 영혼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한 노스님은 전생의 만남을 강물에 띄운 작은 등불에 비유합니다. 멀어지는 것 같아도 물살이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된다고 말이지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멀어지고 다시 만나고 서로를 잊은 듯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흐름이 이어져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룰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얽히고 놓칠 인연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난다. 전생의 사랑을 다시 만났다면 그것은 자연히 흐름이 이끈 만남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무리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흐르는 방향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지요. 전생의 사랑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때로는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지요. 이런 관계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함께 있을 때 더 깊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관계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는 결국 현생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전생의 사랑이 다시 찾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붙잡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함께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 배움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연을 만나 성장하고 이별을 통해 성숙한다. 전생의 인연이든 현생의 인연이든 결국 중요한 건 그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더 넓은 마음으로 이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소중한 인연이지요. 당신의 삶에도 그런 따뜻한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미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에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닫힌 마음에는 아무리 큰 인연도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혹시 당신이 이미 누군가를 보고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이 조용히 길을 찾아 다시 당신에게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흐름을 믿고 바라보세요. 인연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전생에서 사랑을 약속했던 두 영혼이 있었습니다. 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지요. 다음 생에서도 만나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마음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마주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유 없이 따뜻해지고, 대화를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지어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을 영혼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머리는 잊었지만 마음은 잊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씨앗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두 사람은 마음에 씨앗을 남깁니다. 그 씨앗은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고 인연의 흐름 속에서 때가 되면 꽃으로 피어난다고 하지요. 그래서 현생에서 다시 만나면 이유 없이 따뜻한 감각이 먼저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본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문득 이상한 감정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 했고, 말투나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했다고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사랑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은 단순히 설렘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따뜻함과 동시에 이유 없는 슬픔, 반가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함께 올라오기도 하지요.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을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생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감정이 이번 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지요. 어떤 스님은 전생의 연인이 다시 만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생에서 채우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생에서 그 마음을 다시 배우고, 다시 이해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깊은 인연일수록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생의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이번 생에서 연인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지요. 어떤 인연은 친구로 다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가족으로, 또 어떤 인연은 스승과 제자로 다시 엮이기도 합니다. 형태는 달라져도 마음의 선은 여전히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격은 달랐고 자주 다투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충돌해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어떤 순간에는 상대의 아픔이 자기 일처럼 깊게 느껴지기도 했죠. 둘은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데도 헤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마음을 남긴 이들입니다.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이지요. 전생의 인연은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숙제를 가져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고, 더 넓은 이해를 배우고, 더 온전한 자신을 만나게 되지요. 이런 인연은 단순한 호감이나 감정의 흐름을 넘어 영혼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와도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전생의 사랑을 현생에서 다시 만났다면 그 인연은 서로를 통해 성장하라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틋한 감정 뒤에는 때로는 서로를 더 깊이 보게 하는 거울이 숨어 있지요. 하지만 이런 인연에는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깊이 흔들리다 보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지난 생에 대한 감정만 좇게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은 현재에서 꽃핀다. 전생을 찾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바라보라. 전생의 사랑이든 이번 생의 사랑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의 인연을 강물에 띄운 배에 비유했습니다. 멀어지는 듯 보이지만 물살이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되는 배처럼 사람도 서로의 마음에 남은 흔적을 따라 흐르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바로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힘입니다. 현생에서 다시 만난 전생의 연인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단순한 말 한마디에도 깊게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감정은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전생의 사랑이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운명처럼 무조건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중요한 건 그 인연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인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인연인지, 아니면 이번 생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인지 스스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붙잡지 말고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질 인연은 자연스레 이어지고 떠날 인연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방향을 만들지 않는 것, 마음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따뜻한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사랑일 수도 있고 이번 생에서 새롭게 피어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어두면 인연은 언제든 당신 앞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편안히 미소 지을지도 모릅니다. 전생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오래 함께 두지 않았지요.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꼭 만나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마음은 먼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신비로운 감정 중 하나는 처음인데 익숙한 느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고 말투나 표정이 익은 듯 느껴지고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이 스며오기도 하지요.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을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향기라고 합니다. 기억은 잊혀도 마음의 파동은 남는다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습만 바뀔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따뜻한 마음, 깊은 사랑, 혹은 함께한 시간의 기억은 업이라는 이름의 흐름으로 남아 현생으로 이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유 없이 편안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더군요. 마치 오래된 약속을 다시 듣는 것처럼 심장이 조용히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기억이 조용히 깨어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사랑이 다시 현생에서 이어지면 마음은 먼저 알아차립니다.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스며들고 사소한 행동에도 깊은 공감이 느껴지지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다. 이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영혼이 서로를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전생의 사랑이 다시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인연일수록 더 큰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서운해지거나 상대에게 지나치게 마음이 쏠리거나 작은 일에도 깊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이는 전생에서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이 이번 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불교에서는 설명합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전생의 연인은 사랑을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과제를 풀기 위해 온다. 전생에서 다 하지 못한 말, 전하지 못한 마음, 서로에게 남긴 따뜻함과 아쉬움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완성되려 하는 것입니다. 현생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처음 봤을 때 둘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죠. 반가운 것도 슬픈 것도 아닌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만났구나라는 영혼의 인사였다는 것을요. 전생의 인연이 깊은 사람을 만나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흐르고 서로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때로는 상대의 기분이 너무 잘 느껴져서 당황할 때도 있고 상대가 아프면 괜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감정은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억이 없으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인연을 만나서 자라고 인연을 잃으며 배우고 다시 인연을 맞이하며 완성된다. 전생의 사랑이 현생에서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 동요 때문에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배워야 할 깊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용서, 연민, 이해, 그리고 내려놓음. 이런 것들은 인연이 깊을수록 더 깊게 배울 수 있지요. 전생의 연인을 다시 만나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마음이 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의 웃음이 괜히 위안이 되고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해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지요. 이런 흐름은 영혼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점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전생을 찾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바라보라. 전생의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며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어떤 인연은 짧지만 강렬한 흔적을 남기며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는 사람인지, 혹은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보여주는 사람인지, 전생의 인연이라도 현생에서의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노스님은 전생의 인연을 숲속의 길에 비유했습니다. 숲길은 서로 다른 길로 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같은 길로 이어진다. 전생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잊어버렸어도 길은 다시 이어지고 어느 순간 조용히 서로에게로 흐르게 되지요. 현생에서 다시 만난 전생의 사랑은 우리 삶에 따뜻한 위로와 성장을 함께 가져옵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고 영혼을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질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고 떠날 인연은 놓아야 비로소 아름다워진다. 전생의 인연이든 이번 생의 사랑이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지금의 인연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지금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며 지금의 삶을 부드럽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따뜻한 인연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미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조용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두면 인연은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전생에서 서로를 깊이 품었던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두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인연은 그 생에서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은 눈을 감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꼭 다시 만나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보았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마주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고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첫인사만으로도 신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전생의 인연이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설명하지요. 머리는 잊어도 마음은 잊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에는 과거의 발자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특별한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인연의 흐름이 다시 맞닿으면 그 흔적은 조용히 깨어나 따뜻한 감정으로 피어나지요. 그래서 전생의 연인을 만날 때는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걷다가 어떤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 순간 심장이 이유 없이 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말도 나누지 않았고 이름조차 모르는데 마음이 먼저 알아본 거지요. 이런 감정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생을 넘나들어 이어진 인연의 파동일지도 모릅니다. 전생의 사랑이 현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경우 마음은 이상할 만큼 빠르게 안정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알지 못해도 왠지 믿고 싶어지고 이유 없이 편안해지고 작은 행동에서도 큰 위로를 느끼게 되지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생의 연인이라고 해서
이번 생에서도 반드시 쉬운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깊은 인연일수록 더 큰 감정의 파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사소한 말에도 크게 흔들리고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는 전생에서 풀지 못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은 전생의 인연이 현생으로 다시 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시 배우기 위해서다. 전생에서 남아있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혹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아리고 때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현생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마주친 순간 둘 다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말은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이 조용히 흔들렸다고 하더군요. 서로를 잘 모르는 관계지만 왠지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스님께 그 감정을 이야기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마음으로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생에서 다시 손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전생의 연인을 만나면 작은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이 스칠 때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잔잔해지고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가 괜히 익숙하게 느껴지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레 마음이 열립니다. 이런 감정은 영혼의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전생을 찾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보라. 전생의 인연이라고 해서 이번 생에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친구로서 다시 만나고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며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짧지만 강렬한 흔적을 남기며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지요. 전생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현생에서의 선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지, 더 넓은 마음으로 이끌어주는지, 혹은 마음속 깊은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인연보다 현재의 마음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노스님은 전생의 연인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의 강에서 떠다니는 두 잔의 등불이다. 멀어지는 듯해도 물길이 돌고 돌아 결국 서로를 다시 비춘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헤어지고 잊고 떨어져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만나 서로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게 됩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은 우리 마음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상대와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큰 위안을 얻고 말없이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삶이 고요해지곤 하지요. 이런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영혼의 연결에서 오는 평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완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주는 것이다. 전생의 사랑을 다시 만났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새로운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통해 더 깊이 나를 이해하고 더 큰 마음을 배우는 길이지요.
그러니 전생의 인연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무턱대고 붙잡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마음입니다. 지금 따뜻한가? 지금 평온한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앞으로 당신 삶에도 그런 따뜻한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이미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두면 인연은 조용히 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부드럽게 미소 지을 겁니다.